정부가 대출해 준다더니 은행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2025년도에도 여전히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 대리대출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보증서를 받고도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증기관에서 1억 보증서를 발급받은 A 대표는 이제 은행 가시면 됩니다 라는 안내를 믿고 서류를 제출했지만 며칠 뒤 돌아온 답은 대출 부결이었습니다. 보증서를 받았는데 왜 대출이 안 나오는 걸까요? 2025년 현재 대리대출 제도는 겉보기엔 그대로지만 현장에서는 확연히 다른 진실이 존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부 지원이라는 기대 뒤에 숨어있는 대리대출의 실제 현실과 실제 부결 사례 그리고 사전 대리 방법까지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는 누구나 정책자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사업성공연구소의 최수진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눕니다. 직접 대출과 대리대출. 그중 대리대출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소진공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에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보증서가 있어도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 들어 그 사례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대리대출 주요 변화에 대한 요약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행별로 심사 기준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2025년도부터는 각 은행은 자체 신용평가 모델과 리스크 기준을 강화하면서 단순히 보증서가 있다고 해서 대출을 자동 승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증서 100% 발급이 곧 대출 승인을 보장하지 않는다. 보증기관에서는 보증서를 발급해주지만 은행은 별도로 상환 능력과 사업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보증서만으로는 대출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수익성, 부채 구조, 자금 용도의 명확성. 단순 매출 규모보다 실질적으로 수익률이나 부채 비율, 자금 목적이 어떠한지 분명한지가 심사 통과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신용 등급은 양호한데 부결.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지금은 신용 점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무제표에 드러난 가수금이나 적자가 누적되어 있는지, 자금 흐름은 얼마나 명확한지 등에 따라서 은행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부결되는가에 대해서 주요 사유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증만 믿고 아무 은행에 제출하는 경우 은행마다 리스크 기준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 없이 진행하게 되면 높은 확률로 부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수금이 누적됐거나 지속적인 적자, 자금 흐름이 불투명한 경우, 세무상 불안정 요소가 많을 경우에 보증기관은 통과되더라도 은행은 이를 상환 불가능 위험으로 판단합니다. 네 번째, 자금 사용 계획 미흡 또는 비사업용으로 보이는 항목이 존재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인건비나 마케팅 목적이 아닌 차량 구입 같은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은행의 내부 리스크 관리 기준으로 배제되는 경우, 최근에는 각 은행이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업종, 지역, 업력 등에 따라서 자동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실제 현장에서 통하는 대응 전략이 어떤 건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보증 진행 전에는 반드시 주거래 은행을 먼저 찾아뵙고 주거래 은행의 담당자와 사전에 조건을 맞춰두면은 보증서 발급 후에 낭비 없이 곧바로 실행 가능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수금이나 매출 누락 등 세무 구조의 정비가 매우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재무제표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을수록 심사 승인율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3월달 법인세 신고,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장세무사를 통해서 현재 재무제표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은지 사전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금 사용 계획서를 구체화한 뒤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목별로 목적, 필요성, 예상 비용 등을
명확히 작성을 하면은 비사업용 의심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은행 대리대출이 불확실한 경우 직접 대출로 우회해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는 직접 대출은 보증 없이 공단 자체 심사로 집행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직접 대출은 특정 신청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를 통해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명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하여 드립니다. 2025년 대리대출 요약정리. 첫 번째, 보증서만 있다고 대출이 승인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은행은 보증서 외에도 수익성, 자금 용도, 재무 건전성을 철저히 심사합니다. 두 번째, 은행마다 심사 기준이 다릅니다. 아무 은행에나 신청하면 부결될 수 있으니 사전 은행과 확인과 협의가 매우 필수입니다. 세 번째, 신용등급이 좋아도 부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무제표에 가수금, 적자, 누락된 매출 등이 있으면 심사 탈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자금 사용 계획이 불분명하면 위험합니다. 대출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비사업용으로 보이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은행의 내부 리스크 기준이 실제 승인 여부를 좌우합니다. 업종, 지역, 업력 등 외부 조건도 심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대응 전략은 명확합니다. 은행과 주거래 은행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재무 구조를 정비를 하며 자금 계획서를 작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출 계획에 맞춰 전년도 재무제표를 반영할 수 있도록 3월 법인세 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세무사 사무실과 사전에 조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시 직접 대출로 우회하여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정책자금 대출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자금 지원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올바르게 접근하지 않으면 고금리 대출이나 거절의 위험이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을 준비할 때는 정확한 정보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낮은 금리와 합리적인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정책자금 대출 안내를 제공하며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사전 진단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출해 준다고 해서 믿고 진행했는데 막상 돈은 안 나오는 현실. 2025년의 정책자금 대리대출은 신청과 실행 사이에 큰 간격이 존재합니다. 보증서만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진짜 대출까지 가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사전 대비하셔서 정책자금이라는 기회를 진짜 자금 확보로 연결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같은 시기 정책자금이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빠르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